나는 은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그 말이 가진 무게를 예상보다 훨씬 크게 느꼈습니다. 평생 일을 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은퇴란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일이 아니라 삶의 흐름 전체를 바꾸는 사건입니다. 그동안은 일이 나를 앞으로 밀어주었고 일정한 수입이 삶의 중심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흐름이 멈추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빠르게 흔들립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아주 오래전에 아산만 간척지를 처음 추진하던 시절에 이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아무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고 있었고 어떤 은행도 선뜻 자금을 내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보고서를 검토하면서도 계산이 맞지 않았고 언제든 현금이 바닥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은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돈이 떨어져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더 빨리 무너집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날 새벽 간척지 현장을 걸으며 스스로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나를 위협하는 건 숫자가 아니라 두려움이다. 돈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이때부터 나는 위기를 마주할 때마다 가장 먼저 마음의 흐름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숫자를 들여다보기 전에 정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은퇴 역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재정 문제를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돈보다 먼저 다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구조입니다. 돈이란 마음이 흔들리면 흐름이 무너지고 마음이 안정되면 적은 돈도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나는 사업 초기 자금이 부족할 때도 방향을 잃지 않았고 방향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시 판단할 힘이 생겼습니다. 이 힘이 바로 은퇴 후에도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수입이 줄어들어도 새로운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서 있다면 재정은 무섭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불안정하면 어떤 계획도 제대로 서지 못하고 어떤 지출도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으며 결국 두려움이 더 큰 결정을 대신하게 됩니다. 나는 간척지에서 처음 자금난을 겪었을 때 장부를 열어보기보다 현장을 먼저 보았습니다. 지금 무엇이 진행되고 있고 어디에서 흐름이 막혀 있으며 어떤 부분을 조정해야 하는지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숫자보다 현실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것이 나를 살렸습니다. 은퇴 후에도 같은 원리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안정되어야 현금 흐름을 제대로 볼 수 있고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통장 잔고만 바라보며 불안을 키웁니다. 그러나 잔고는 단순한 결과일 뿐이고 결과에만 매달리면 흐름을 다룰 수 없습니다.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은 불안을 통제하지만 결과만 보는 사람은 불안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내가 말년에 스스로에게 되풀이하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돈은 사람이 흔들리면 빠르게 흩어지고 사람이 단단하면 천천히라도 다시 모인다. 은퇴 후 재정의 기초는 바로 이 마음의 안정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이 가진 자원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지금의 상황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를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돈의 움직임을 다루는 힘이 생깁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돈의 부족인가 아니면 마음의 혼란인가? 이 질문에 답을 찾는 순간부터 은퇴 후 현금 흐름 관리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어질 다음 단계에서는 마음을 다잡은 뒤 반드시 이해해야 할 돈의 흐름을 읽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은퇴 후 재정을 지키는 두 번째 핵심입니다.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장부와 보고서를 보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단순히 숫자를 세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통장에 얼마가 남아있는지, 이번 달에 얼마를 썼는지에만 집중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는지, 그리고 그 흐름이 어떤 속도와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는지입니다. 나는 이 진실을 1970년대 해외 사업을 진행하던 시기에 뚜렷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중동 지역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고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인력과 장비, 장거리 운송에 필요한 여러 준비 단계에서 현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돈이 언제 들어올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쓴 비용이 쌓이고 있는데 유입 시점이 보이지 않으면 누구라도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불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흐름을 읽는 눈이었습니다. 그 당시 나는 사막 한복판의 임시 사무실에서 장부를 보며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흐름이 맞지 않는 것이다. 왕복 며칠이 걸리는 자재가 들어오는 속도,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 장비가 돌아가는 주기, 대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날짜, 이 각각의 흐름이 서로 맞물려야 했습니다. 만약 어느 하나라도 흐름을 방해한다면 전체 프로젝트는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숫자가 아니라 흐름을 중심으로 공정을 재정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렸던 결론이 지금 은퇴한 많은 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돈은 쌓여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정한 흐름으로 움직여야 가치가 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현금을 쌓아두려고만 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 재정의 안전성은 얼마나 모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으로 흘러가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흐름이 멈추면 돈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반대로 흐름이 유지되면 적은 돈이라도 오래 갑니다. 나는 중동 사업을 마무리하던 때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돈은 강물과 같다. 물이 흐르면 강이 살아있고 흐름이 막히면 썩는다. 여러분의 은퇴 생활도 같습니다. 지금 가진 돈이 얼마나 되는지는 단순한 숫자일 뿐이고 이 숫자가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느냐가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데 있어 은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출 패턴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달 비슷한 금액을 쓰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지출들이 어떤 타이밍에 발생하고 어떤 형태로 반복되는지가 재정을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 고정지출이 한 시점에 몰려있다면 그 시기마다 불안이 찾아오고 불필요한 지출이 반복되는 구조라면 흐름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여러 현장에서 이런 흐름의 오류가 사업 전체를 흔들어 놓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설비 가동은 정상인데 자재 공급 시점이 늦어 공정 전체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자재가 너무 빨리 들어와 보관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흐름이 어긋나면 비용은 자연스레 증가하고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은퇴 후에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돈의 흐름을 읽으려면 다음을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지출이 언제 발생하는가? 지출 주기는 일정한가? 지출 속도를 통제할 수 있는가? 소비 패턴이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가? 들어오는 흐름이 없을 때를 대비해 구조적인 균형이 잡혀 있는가? 이 질문들에 답할 수 있어야 현금 흐름 관리는 제대로 시작됩니다. 나는 중동 사업을 무사히 끝내고 귀국하던 날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숫자는 상황을 말하고 흐름은 미래를 말한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것은 흐름을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통장 잔고는 지금을 보여주지만 흐름은 앞으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흐름을 중심으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들어오는 돈이 줄었다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어디로, 얼마나 빠르게, 어떤 패턴으로 나가고 있는지입니다. 이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고 필요한 지출만 남겨 구조를 안정시키는 기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흐름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흐름을 읽었다면 반드시 막아야 할 지출과 유지해야 할 지출을 구분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은퇴자들이 실수를 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필요 없는 돈이 왜 가장 위험한 지출인지를 더 깊고 현실적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여러분의 현금 흐름 구조를 더욱 명확하게 바꿔줄 것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여러 산업 현장을 다니며 사람과 조직 그리고 돈의 움직임을 관찰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지출은 큰 지출이 아니라 필요 없는데도 계속 반복되는 지출이다. 큰 지출은 누구나 조심합니다. 집을 살 때, 차를 바꿀 때, 큰 병원비가 나올 때처럼 규모가 크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신중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작은 지출입니다.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만 반복되면 결국 전체 흐름을 흔들어 놓는 지출. 나는 이런 지출들이 은퇴 이후 재정에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나는 이 원리를 처음 깨달은 순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1980년대 한 공장의 생산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해외 시설을 점검하러 갔습니다.
그 공장은 겉으로 보기엔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고 매출도 크게 문제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부에 들어가자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꺼져 있어야 할 라인에 전원이 계속 들어가 있고 사용하지 않는 장비가 장시간 대기 모드로 유지되어 있었으며 운영에 필요 없는 조명과 설비가 습관처럼 켜져 있었습니다. 관리자에게 이유를 묻자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큰 비용이 아니어서 그냥 두고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즉시 생각했습니다. 바로 저 작은 비용이 가장 위험하다. 작은 낭비는 한 번 쓸 때는 티가 나지 않지만 반복되면 거대한 손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손실은 공장 전체의 흐름을 어지럽히고 결국 수익성을 떨어뜨립니다. 은퇴 후의 개인 재정도 이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큰 지출은 조심하면서도 작은 지출은 아무런 경계 없이 흘려보냅니다. 예를 들어 습관적으로 결제되는 구독 서비스, 목적 없이 반복되는 카드 결제, 필요 이상으로 지출하는 식비나 편의성 소비 등은 금액 자체는 작을지 몰라도 매달 반복되면 무서운 속도로 현금 흐름을 압박합니다. 사람은 작은 지출일수록 스스로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조금 편하면 좋지. 다른 사람도 다 쓰는데 같은 생각이 들어 지출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복되는 작은 지출이야말로 은퇴 후 여러분의 재정을 가장 빠르게 약화시키는 요소입니다. 이 지출들을 잡지 않으면 아무리 큰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흐름은 안정되지 않습니다. 나는 은퇴 단계에 가까워진 여러 사람들과 상담하며 반복적으로 같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재정이 왜 빨리 줄어드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장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원인은 대부분 몇 개의 큰 지출이 아니라 수십 개의 작은 지출이 보여주는 흐름의 왜곡입니다. 어떤 이는 하루에 몇 천 원 혹은 몇만 원 정도의 간단한 소비를 반복하는데 실제로는 한 달이 지나면 상당한 금액이 되고 1년이 지나면 왜 이렇게 돈이 빨리 줄었나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나는 그런 분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돈을 아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지출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기술 분야의 한 중견 엔지니어를 기억합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책임져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자신의 통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과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명품도 사지 않고 큰 돈 쓸 일도 없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나는 그의 지출 내역을 차근차근 검토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큰 문제는 없었지만 작은 문제들이 수십 개나 눈에 띄었습니다. 의미 없는 유지비, 쓰지 않는 서비스 결제, 편의성 소비가 반복되는 흐름, 기분 전환용 소비 등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절약을 한 것이 아니라 큰 돈을 쓰지 않은 것뿐이다. 재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큰 돈이 아니라 구조 없이 새어나가는 작은 지출이다. 그 말은 객관적으로 들리면 단순하지만 은퇴한 사람에게는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잡는 중요한 지적입니다. 은퇴 후 현금 흐름 관리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지출이 내 삶에 필요한가? 아니면 단순한 편의인가? 아니면 감정 때문에 반복되는 소비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작은 지출들이 쌓여 자신의 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특히 감정적 소비는 은퇴 후 가장 위험합니다. 시간이 많아지고 생활의 리듬이 느려지면 작은 스트레스와 감정 변화가 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로워서, 지루해서 혹은 불안해서 하는 소비는 금액이 작아도 습관이 되면 끊기 어렵습니다. 감정이 구조를 흔들면 흐름이 무너지고 흐름이 무너지면 재정은 언제든 위험해집니다. 나는 생산 라인 재정비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비용은 크기가 아니라 이유 없이 반복되는 비용이다. 이것은 은퇴 후 재정을 지킬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점검해야 할 것은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흐름의 성격입니다. 한 달에 몇 번 반복되는 소비인지, 어떤 패턴으로 나가는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유지되고 있는지, 이 지출이 없다면 내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지, 이 질문을 통해 여러분은 재정의 숨은 구조를 보게 됩니다. 이제 나는 다음 단계로 여러분을 안내하려 합니다. 필요 없는 지출을 구분했다면 그 다음에는 전체 흐름의 구조 자체를 다시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가계라는 작은 조직의 체계를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여러분의 은퇴 재정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크고 작은 현장을 직접 걸어다니며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확인해 왔습니다. 돈은 절약만으로는 절대 지켜지지 않는다. 돈을 지키는 힘은 구조에서 나온다. 어떤 기업이든 외형만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내부를 뜯어보면 고정비가 과하게 흘러가거나 변동비가 통제되지 않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위험 비용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은퇴 후 개인의 가계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절대 흐름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흐름은 구조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살리고 유지하려면 반드시 구조를 다시 정비해야 합니다. 나는 1980년대 초 유럽 한 연구 부품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공장은 새 설비를 도입하고 생산 라인을 확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외관은 깨끗했고 건물 내부도 보기엔 효율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정 하나하나를 따라가 보니 이상한 점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쓰지 않는 라인에 전원이 계속 들어가 있고 불필요한 난방장치가 하루 종일 돌고 있고 설비의 절반은 실수로 혹은 관행상 너무 높은 가동률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제를 지적하자 그는 회장님, 이런 부분은 큰 비용이 아니니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대답에서 더 큰 문제를 느꼈습니다. 작아 보인다고 해서 구조적으로 작은 것은 아니다. 작은 낭비가 반복되면 결국 큰 비용이 되고 구조가 어긋나면 전체 흐름이 흔들린다는 것을 나는 현장에서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때부터 모든 공장, 모든 사업, 모든 위기를 구조로 바라보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은퇴 후 현금 흐름 관리에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 핵심은 고정비, 재편, 변동비, 통제, 위험, 비용 확보라는 세 단계입니다. 이 세 단계만 제대로 해도 은퇴 후의 재정적 안정성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선 고정비는 은퇴자 재정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요소입니다. 고정비가 크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재정은 빠르게 흔들립니다. 고정비란 한 달에 반드시 나가는 비용입니다. 주거비, 관리비, 각종 정기 결제, 보험료, 통신비, 차량 유지비처럼 줄일 수 있지만 줄이지 않고 남겨둔 비용들이 대표적입니다. 나는 공장을 점검할 때마다 항상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이 비용은 생산과 직결되는가? 이 설비는 살아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관행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가? 이 판단을 통해 필요 없는 설비는 즉시 중지하거나 통합시키고 유지비를 재편했습니다. 은퇴 후 가계도 마찬가지로 봐야 합니다. 고정비 항목이 하나 줄어들면 재정 전체의 압박이 즉시 낮아지고 흐름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구조적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매달 반복되면 구조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변동비는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두 번째 요인입니다. 변동비는 매달 달라지는 생활비, 식비, 교통비, 건강관리비 등입니다. 변동비는 고정비보다 더 잡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변동비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습관과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공장을 점검할 때 자재비가 소폭씩 늘어나는 공정을 발견하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내 해결했습니다. 자재 공급 시점이 어긋난 것인지, 작은 규격 변화 때문인지, 작업자의 작업 방식이 변했기 때문인지, 이런 사소한 변화가 쌓이면 생산 비용 전체의 흐름을 뒤흔듭니다. 은퇴자의 생활비도 이런 식으로 흔들립니다. 오늘은 조금 넉넉하게 쓰고 내일은 조금 줄이는 식으로 금액을 조절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매달 변동비가 일정하지 않아 마치 숨이 고르지 않는 것처럼 재정이 들쑥날쑥해집니다. 변동비 관리의 핵심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패턴을 일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정한 흐름이 만들어져야 전체 구조가 안정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위험 비용, 즉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한 자금입니다. 나는 사업을 하며 예상치 못한 사고나 설비 고장, 갑작스러운 시장 변동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조직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준 것은 큰 돈이 아니라 준비해둔 작은 안전망이었습니다. 한 번은 공사 중 장비가 심각하게 고장나
전체 작업이 멈출 위기에 놓였던 적이 있습니다. 사전에 확보해 두었던 예비비가 없었다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수일간의 공정 중단이 단 하루 만에 해결되었습니다. 은퇴 후 개인 재정도 이 원리를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의료비, 집 수리비, 가족 문제는 언제든 찾아옵니다. 위험 비용은 쓰려고 준비해 두는 돈이 아니라 흐름을 막지 않기 위해 흐름을 보호하는 돈입니다. 이 안전망이 있으면은 위기 상황에서도 구조가 흔들리지 않고 구조가 안정되면은 판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 단계를 한꺼번에 바라보면은 하나의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현금 흐름 관리란 지출을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 구조를 다루는 힘이다. 구조를 바로 세워야 흐름이 살아나고 흐름이 살아나야 불안이 줄어들며 불안이 줄어들어야 다음 판단에도 힘이 생깁니다. 나는 유럽 공장을 돌아보고 돌아오는 길에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반복했습니다. 구조가 바로 서면 돈은 자연스럽게 살아난다. 숫자가 아니라 구조를 바꿀 때 재정은 비로소 안정적인 방향을 찾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지출 항목 하나하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재정 구조 전체를 다시 정렬하는 것입니다. 고정비를 가볍게 만들고 변동비의 패턴을 안정시키고 위험 비용을 확보하면 흐름은 스스로 안정됩니다. 그리고 이 구조적 안정 위에 다음 단계, 즉 판단력이라는 요소가 자리 잡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어질 이야기는 이 판단력에 대한 것입니다. 구조를 완성한 뒤에는 어떤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흐름을 더 단단히 지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원칙을 다음 단계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고 그 결정의 속도와 정확성이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순간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은퇴 후 현금 흐름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묻는 사람들에게 늘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돈을 잃게 만드는 진짜 원인은 정보 부족도 아니고 돈이 적어서도 아니며 어떤 기술을 몰라서도 아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판단이 늦는 것이다. 판단이 늦으면 위기가 커지고 위기가 커지면 지출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젊을 때보다 은퇴 후에 훨씬 더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나는 1980년대 후반 기업 전체의 자금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금융협상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해외 사업 확장으로 인해 현금 유동성이 예민하던 시기였고 외부 경제 환경도 불안정했습니다. 그때 금융기관은 어느 정도 압박을 가하고 있었고 우리가 더 좋은 조건을 기다릴지 아니면 지금 결단해야 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때 한 임원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조금만 기다리면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조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순간 머릿속이 아주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위험이었고 미루는 것은 더 큰 손실을 의미했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결단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바로 실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판단은 회사의 재정을 지킨 결정적인 선택이 되었고 만약 그때 미루었다면 우리는 훨씬 더 큰 위기를 맞았을 것입니다. 나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은퇴 후 사람들이 왜 재정적으로 흔들리는지 관찰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판단을 미루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정비를 조정할지 말지 결정하지 않는다. 지출 패턴이 흔들렸는데도 다음 달로 미룬다. 불필요한 소비를 알면서도 이번 달까지만이라고 생각한다. 보험이나 금융상품을 바꿔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귀찮다는 이유로 그대로 둔다. 위험 비용을 확보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나중에 해야지라고 넘긴다. 이러한 작은 미루기가 쌓여 재정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나는 이런 상황을 보며 은퇴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지금의 작은 판단은 미래의 큰 안전을 만든다. 그러나 지금의 작은 미루기는 미래의 큰 손실을 만든다. 나는 현장에서 판단력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계속해서 목격했습니다. 한 번은 해외 플랜트 공사 현장에서 장비가 반복적으로 고장이 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술팀은 계속해서 수리하려 했지만 근본적인 고장 원인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그 장비를 교체해야 한다는 판단을 빠르게 내렸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흐름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속 수리만 반복했다면 하루 이틀씩 공사가 늦어지고 그 지연이 전체 프로젝트의 비용을 몇 배로 불어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경험은 내게 더 확신을 주었습니다. 무언가를 늦게 판단하는 순간 비용은 항상 더 크게 돌아온다.
은퇴 후 개인 재정도 똑같습니다. 고정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미루면 그만큼 누적 지출이 쌓입니다. 변동비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귀찮아서 그대로 두면 지출 패턴이 흔들립니다. 투자나 자산 배분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금 더 지켜보자고 미루면 시장과 상황이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은퇴 후의 세계는 더 단순하면서도 더 무섭습니다. 월급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판단이 늦으면 흐름이 바로 흔들리고 흔들린 흐름은 다시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며 불안한 마음은 다음 판단을 더 늦추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말년에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면 돈은 반드시 빠져나간다. 은퇴 후 재정을 지키는 힘은 복잡한 금융 지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빠르고 명확하게 결정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며칠 더 고민하면 더 나은 답이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흐름을 다루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할 일은 지금 한다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단순한 생활 습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금 흐름 전체를 안정시키는 핵심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결정을 미루고 있는가? 나레자 마멘 나치 나레자 고정비를 줄이는 결정인가? 지출을 구조하는 결정인가? 감정적 소비를 끊는 결정인가? 위험 대비금을 확보하는 결정인가? 아니면 새로운 수입 흐름을 만들기 위한 결정인가? 여러분이 무엇을 미루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즉시 처리하는 것이 바로 재정적 안정의 첫걸음입니다. 사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잃는 것이 판단력이고 판단력이 흔들리면 재정도 흐트러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안정되고 판단이 분명해지면 돈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판단을 내리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은퇴 후에도 돈이 들어오는 통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흐름을 읽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구조를 바로 세우고 판단력을 회복했다면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만드는 방법이 다음 이야기를 통해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나는 평생 동안 일을 쉬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분명하게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돈은 스스로 흘러들어오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재산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 사람들은 은퇴하면 자연스럽게 수입이 끊기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히려 은퇴 후에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젊을 때는 몸을 움직여 돈을 벌었지만 은퇴 후에는 구조를 통해 돈이 스스로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욕심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내가 살아온 시대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절대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나는 1990년대 초 농업 자동화 사업을 시도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당시 기술은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이 기계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겠느냐고 회의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나 역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초기 비용이 들어갔고 첫일 2년 동안은 이익은커녕 비용만 늘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결정이 무모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사업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초기 비용이 들더라도 흐름이 만들어지는 구조는 언젠가 반드시 수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시스템처럼 자리 잡히면 그 뒤로는 기계가 시간을 대신 일하고 구조가 돈을 대신 움직입니다. 은퇴 후의 삶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첫 단계에서 지출을 정리하고 구조를 바로 세우고 판단력을 회복했다면 이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들어오는 작은 통로를 최소 한두 개는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많은 은퇴자가 이 단계를 놓칩니다. 아직 괜찮다. 지금 가진 돈이면 충분하다. 굳이 수입이 없어도 된다.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도 흐름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작은 강물도 계속 흐르면 큰 강을 만들지만 넓은 호수도 흐르지 않으면 결국 말라갑니다. 나는 여전히 그 시절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자동화 설비에서 처음 수익이 생기기 시작한 날, 나는 직원들과 함께 조용히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흐름이 만들어지면 구조는 스스로 돈을 데려온다. 이 한 문장은 은퇴 후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흐름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 흐름이 반드시 큰 돈을 벌어다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흐름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재정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왜냐하면 흐름이 생기는 순간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지출과 판단이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만들 수 있는 흐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작은 임대 수입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소규모 부업이 될 수도 있으며, 누군가는 오랜 경험을 활용한 자문이나 강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신이 가진 기술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 활동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니라 지속성과 구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흐름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크게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흐름은 작게 시작해서 점점 안정되는 것입니다. 나는 수많은 사업을 하며 이 원칙을 절대적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큰 사업도 처음에는 흘러들어오는 작고 불안정한 흐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흐름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사람과 자본과 기회가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은퇴 후의 위험은 단순한 지출 증가가 아니라 흐름의 완전한 부재입니다. 흐름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 판단이 느려지며, 느려진 판단은 지출 통제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결국 구조 전체가 다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런 상황을 여러 사람의 삶에서 목격했습니다. 가진 돈이 부족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흐름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흐름이 없다면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데에만 에너지를 쓰게 되고, 지키기만 하는 재산은 결국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흐름이 있는 사람은 늘 자신감이 있고, 필요할 때는 조정할 힘이 있으며 구조를 유지할 여유가 생깁니다. 나는 은퇴에 가까운 나이에도 작은 흐름을 만들기 위한 생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흐름은 사람이 나이를 먹어도 늙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구조를 만드는 능력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판단하고 정비하고 구축하는 능력은 나이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은퇴 후에도 기계처럼 고정된 재정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재정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몇 개월에 몇만 원이라도 흐름이 들어오는가 혹은 완전히 멈춰 있는가, 이 두 가지는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흐름은 선택이 아니라 은퇴 후 생존의 기본입니다. 지금 가진 돈이 많든 적든 흐름이 없다면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흐름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흐름은 여러분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앞으로의 선택에 힘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어떤 흐름이든 좋으니 나에게 맞는 통로 하나를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현실로 자리 잡는 순간 여러분의 재정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흐름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흐름을 만들었으면 이제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돈이 들어오는 만큼 나가는 위험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은퇴 후 재정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 전략, 즉 흐름이 무너지지 않는 안전장치에 관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여러분의 은퇴 재정을 더욱 탄탄하게 만드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나는 평생 동안 공격적인 사업가라는 평가를 들으며 살아왔지만 세월이 흐르고 많은 위기를 지나오면서 단 하나 확신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불을 지키는 힘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에서 나온다. 사람들은 돈을 늘리는 방법만 관심을 갖지만 실제로 큰 위기를 넘기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은 방어 전략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은퇴 후에는 이 원칙이 더욱 절대적입니다. 젊을 때는 실수하더라도 다시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은퇴 후에는 한번 잘못 판단하면 흐름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돈을 지키는 힘, 즉 방어의 기술은 은퇴 후 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나는 1997년 외환위기를 앞두고 있었던 그 시기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시장의 불안정성을 제대로 읽지 못했고 공격적인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외형을 키우는 데 집중했고 위험을 분산시키는 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단지 몇 개월 사이에 수십 년 쌓아온 자산이 흔들렸고 믿어왔던 수익 구조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나는 그 시기를 겪으며 마음속으로 아주 깊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방어체계 없이 늘어나는 돈은 진짜 돈이 아니다. 흐름을 만들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고
지키는 기술이 없으면 흐름은 언제든 사라집니다. 은퇴 후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세 가지 방어 장치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첫째는 지출 리스크를 줄이는 방어, 둘째는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을 고려한 방어, 셋째는 재정적 집중 리스크를 피하는 분산 방어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처럼 연결되어 재정을 보호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전체 흐름이 흔들립니다. 나는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며 이 세 가지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왔고 그 덕분에 수많은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먼저 지출 리스크를 줄이는 방어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무시되기 쉬운 요소입니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것은 가계의 비용 구조가 갑자기 커지거나 변동폭이 커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흐름이 생겼다는 이유로 소비를 느슨하게 만들고 조금 들어온 수입에 맞춰 생활비를 다시 늘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방어가 아닙니다. 흐름이 생겼더라도 지출 구조는 절대 가볍게 유지해야 합니다. 고정비가 최소화되어 있어야 위기 상황이 와도 버틸 수 있습니다. 나는 항상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입이 늘었다고 구조를 키우지 마라. 구조가 커지는 순간 위험도 함께 커진다. 은퇴 생활에서도 이 원리는 절대적으로 적용됩니다. 두 번째 방어는 긴급 상황 대비 자금, 즉 위험 비용입니다. 나는 사업을 하던 시절 언제든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공사 도중 장비가 고장날 수도 있고 해외 파트너가 계약을 변경할 수도 있고 물류 문제가 생겨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 준비된 위험 비용이 없으면 전체 흐름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은퇴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측하지 못한 상황은 더 자주 찾아옵니다. 건강 문제, 집수리, 가족 문제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은 갑자기 다가옵니다. 이때 위험 비용이 준비되어 있으면 흐름은 흔들리지 않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정기적인 지출 리듬이 깨지고 구조 전체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위험 비용은 단순히 비상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이 멈추지 않도록 방어하는 장치입니다. 세 번째는 은퇴 후 반드시 필요한 분산 방어 전략입니다. 재정이 한 곳에 집중되면 그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길 때 전체가 무너집니다. 나는 사업을 확장할 때도 단 하나의 산업이나 단일 국가의 모든 것을 걸지 않았습니다. 조선, 건설, 자동차, 전자, 금융 등 여러 분야로 확장하고 각 회사가 독립적인 흐름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분산된 구조는 한 산업이 흔들릴 때 다른 산업이 버티는 구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수입과 자산이 한 곳에 몰려 있으면 불안정합니다. 작은 활동이라도 두세 개의 흐름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안정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또한 지출 역시 특정 항목에 집중되기 시작하면 위험합니다. 분산은 단순한 투자 기법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를 견디는 삶의 방식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돈을 지키는 사람은 늘 방어를 먼저 본다. 공격은 언제든지 나중에 할 수 있지만 방어가 무너지면 다시 일어설 기회가 없다. 은퇴 후의 삶에서는 이 문장의 의미가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월급이라는 최후의 안전막이 사라지기 때문에 흐름이 흔들리면 곧바로 생활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방어가 단단하면 어떤 변화 속에서도 구조는 유지되고 구조가 유지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은퇴에 가까워진 나이에도 여전히 방어 전략을 강화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재정 구조를 가볍게 유지하고 필요 없는 지출을 없애고 위험 비용을 꾸준히 확보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방어가 공격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느려지고 결정 속도는 좀 더 신중해집니다. 그러나 방어 체계가 잘 세워져 있으면 속도가 느려도 버틸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흐름을 만들었고 그 흐름을 지키는 방어 장치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흐름, 구조, 판단, 방어를 모두 갖추었더라도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돈을 다스리는 마지막 힘, 마음의 질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은퇴 후 재정을 지키는 진짜 핵심, 즉 돈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가 무엇인지 마지막 단계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나는 평생 동안
돈을 벌고 쓰고 잃고 다시 벌어들이는 과정을 반복하며 한 가지 진실에 도달했습니다. 돈을 다스리는 마지막 힘은 기술이나 정보가 아니라 마음의 질서다. 사람은 마음이 흔들리면 어떤 구조도 유지할 수 없고 어떤 흐름도 지킬 수 없으며 어떤 방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이런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젊을 때는 몸이 움직이고 기회가 많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곧바로 재정이 흔들립니다. 나는 이 사실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보아왔습니다. 흐름을 만들어 놓고도 지출을 관리하고도 방어까지 갖추어 놓고도 마음의 질서가 무너지자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나는 말년으로 갈수록 마음이라는 요소에 대해 더 깊이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리더들은 결국 마음을 다스리는 데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불안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고 위기가 와도 마음속 기준을 바꾸지 않았으며 어떤 압박이 와도 스스로 정한 원칙을 깨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배웠습니다. 돈은 마음이 정리된 사람에게 모이고 마음이 흐트러진 사람에게서 떠나간다. 그리고 이 말은 은퇴 후 재정 관리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지출이 감정적으로 움직입니다. 마음이 허전하면 소비로 위안을 얻으려 합니다. 마음이 겁을 먹으면 해야 할 판단을 미루고 판단을 미루면 흐름이 어긋납니다. 결국 마음이 무너지면 현금 흐름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는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 후에 가장 큰 적은 돈이 아니라 혼란이다. 혼란이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혼란은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내일의 소비를 오늘 결정하지 못하는 것, 필요 없는 지출임에도 마음이 불안해 벗어나지 못하는 것, 구조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익숙함을 버리지 못하는 것, 위험 대비금을 만들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설마라는 생각에 멈추는 것, 이런 작은 혼란들이 마음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마음의 질서가 무너지면 흐름은 살아있더라도 그 흐름을 지켜내는 힘이 약해지고 결국 흐름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나는 말년에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던졌습니다. 주영아, 너는 지금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가? 그러면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중심은 돈이 아니라 마음에 있어야 한다고. 현실의 불확실성을 이겨내는 힘, 재정의 압박을 견디는 힘, 변동비와 위험을 버티는 힘, 지출 구조를 유지하는 힘, 이런 모든 힘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지고 상황을 받아들이면 판단이 명확해지고 판단이 명확해지면 흐름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나는 일생 동안 사람이 놓치기 쉬운 이 단순한 흐름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마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 기준이 없으면 작은 변화에도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 지출이 흔들립니다. 나는 사업을 할 때도 개인적인 삶에서도 기준을 절대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하지 않는다. 구조는 가볍게 유지한다. 흐름을 끊지 않는다. 판단을 미루지 않는다. 이 네 가지 기준은 어떤 위기가 와도 나를 지켜준 원칙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이 기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어떤 지출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기준이 있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흐름을 지키며 기준이 있는 사람은 어떤 불확실성 앞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두려움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생각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늘 실패의 가능성이 있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게 되자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수입이 줄고 지출이 반복되면 누구라도 불안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없애려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구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을 숫자로, 계획으로, 기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흐름을 지배하면 지출도 흔들리지만 두려움을 계획으로 바꾸면 흐름은 오히려 더 안정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균형입니다. 마음의 균형이 깨지면 하루의 소비가 흔들리고 흔들린 소비는 한 달의 계산을 뒤집고 뒤집힌 계산은 구조를 다시 무너뜨립니다. 마음의 균형을 잡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 돈이 적어도 여유가 있는 사람, 이 둘의 차이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이 차이를 보았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마음이 안정되고 안정된 마음은 장기적인 흐름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현금 흐름을 읽는 법을 배우고 지출 구조를 새롭게 만들고 판단력을 다지고 흐름을 생성하고 방어의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요소를 묶고 하나의 일관된 삶의 형태로 유지하려면 마지막 한 조각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질서입니다. 마음의 질서는 단순한 정신력이나 긍정이 아니라 흐름과 구조와 선택을 모두 조율하는 중심입니다. 마음이 안정되면은 흐름이 유지되고 흐름이 유지되면은 돈은 다시 구조 속에서 제 역할을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돈은 사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나는 은퇴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돈은 기술로 벌지만 태도로 지킨다. 태도는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은 기준에서 나오며 기준은 삶의 방향에서 나옵니다. 이 방향만 잃지 않는다면 은퇴 후 어떤 변화가 와도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돈의 흐름이 불규칙해도 마음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이 결국 가장 오래 버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버티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은퇴 후 불안의 중심에서 벗어나 흐름을 만들고 지키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흐름과 구조와 방어와 마음이라는 네 가지 기둥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가 자리 잡으면 부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여러분의 은퇴 이후 삶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기준으로, 혼란이 아니라 질서로, 막연함이 아니라 명확함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흐름 속에서 여러분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안정과 여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